자, 이번 시간에는 GVCNC를 통해서 공구 옵셋, 공구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비에 내려가서 직접 공구 보정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1억이 넘는 장비를 여러분들 학생 수만큼 보유할 수도 없고 하나를 가공하는데 1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유로 연습을 많이 못 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VCNC를 통해서 실제와 거의 유사하게 연습을 몇 번 해보고 내려가서 장비를 운영해 본다면 훨씬 더 빠르게 적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GVCNC 사용법이나 버튼에 대한 설명은 이미 지난 강의에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강의를 참고해 보시면 되고, 오늘은 공구 보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정면으로 뷰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면으로 뷰 방향을 이렇게 봤고요. 자, 오른쪽에 컨트롤러, 자, 왼쪽에 공구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 실제 형상과 동일합니다. 장비를 켜고 프로그램을 불러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셀렉트 모드에 MDI 모드를 갑니다. MDI 모드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화면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화면창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 프로그램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눌러서 여기에다가 주축을 돌리는 명령을 입력을 해줍니다. 주축은 자, S1000 N03 EOB를 넣고 인서트를 눌러주면 자, 여기에 A에 있던 것이 프로그램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사이클 스타트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실제로 주축이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이클 스타트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축이 돌아가는 것이 보이죠? 실제 장비에서도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핸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정지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정지가 되었습니다. 여기 스핀들 아래에 오면 CW는 시계 방향 정회전, CCW는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스탑은 말 그대로 정지하는 거죠. 자, 지금은 CW를 누르면은 이렇게 정회전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CW를 누르면 정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축은 정회전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속도로 회전을 할지를 설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MDI 모드에 가서 S1000N03 1분에 1000바퀴를 돌아라 라고 먼저 지정을 해주고 난 다음에 핸들에 가서 CW를 누르면 주축이 회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주축이 이렇게 회전을 했다가 정지하고 싶을 때는 스탑을 누르면 정지를 하고 CW를 누르면 공작물이 회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바이트 끝이 기계좌표에 있지 않고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바이트 끝이 있다고 하면 기계 원점 복귀, REF로 기계 원점 복귀를 해줘야 됩니다. 앞에서 실습한 사람이 기계 원점 복귀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저희도 먼저 기계 원점 복귀만 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뷰 방향을 정면으로 이렇게 보고요. 주축을 정지를 시키고 핸들로 이동을 해서 X 방향과 Z 방향 이동을 할 건데 핸들을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오른쪽은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플러스 방향을 누르게 되면은 핸들 오버라이트 이렇게 알람이 뜨기 때문에 왼쪽으로 잡고 이렇게 X 방향으로 또 Z 방향을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왼쪽으로 여기 포스 좌표계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포스를 여러 번 눌러서 보기 쉽게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요. 기계좌표가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고 했을 때 REF를 눌러서 조그피드를 X방향 먼저 플러스를 누르고 Z방향으로 플러스를 눌러줍니다. 플러스를 누르고 기계좌표가 0,0으로 되는 것을 확인하고 Z도 플러스로 기계좌표가 0,0으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1번 공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핀들에 CW를 눌러서 공작물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것을 확인하고요. 여기 핸들 버튼을 눌러서 공구를 공작물 근처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을 할 때 멀티플이라고 해서 곱하기 1, 곱하기 10, 곱하기 100이 나옵니다. 곱하기 100은 핸들 버튼을 한 칸 움직일 때 0.1mm씩 움직이게 되고요. 곱하기 10은 핸들 버튼을 한 칸 움직일 때 0.01mm가 움직입니다. 곱하기 1은 0.001mm가 움직이게 됩니다. 먼 거리를 급하게 이동할 때는 곱하기 100을 이동하지만
실제 공작물 근처에 갔을 때는 항상 곱하기 10이나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미세하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곱하기 100을 놓고 공작물 근처로 급하게 이동을 하다 보면은 공작물과 공구가 충돌이 일어나서 실제 장비가 손상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공구와 공작물이 충돌이 일어나서 장비를 못 쓰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공작물 근처에서는 곱하기 10 또는 곱하기 1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 요 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조그 버튼을 눌러서 요 -Z와 -X를 눌러서 급하게 이동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핸들 버튼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버튼을 눌러서 Z 방향으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해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때 포스를 눌러서 좌표 값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동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하면 쭉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X도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확대를 해서 이렇게 공작물을 회전을 시키고 근처로 가서 먼저 Z 방향을 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가서 충돌이 일어나면 안되니까 공작물 근처로 갔다 그러면 곱하기 10을 눌러서 확대를 조금 합니다. 0.01mm씩 이동을 해서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터치를 하면 이렇게 색깔이 깜빡깜빡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깜빡깜빡거리게 되면 X 방향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해서 자, 가운데보다 조금 더 내려갔다고 생각하면 다시 윗방향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공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보면 시점을 바꿔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결삭을 한 것이 보이죠. 실제 장비에서 Z 방향을 터치를 하게 되면 소리가 끼릭끼릭 하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실제로 단면이 결삭이 된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이 공작물 끝점을 X0, Z0 이렇게 공작물 좌표계를 지정을 해서 이 점이 0,0이다 라는 것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치를 한 값을 우리가 장비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Set, Offset 여기에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세팅이 아니라 항상 옵셋에 들어가야 됩니다. 옵셋 요 소프트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모가 아니라 형상을 이렇게 눌러야 됩니다. 혹시 마모에 되어 있으면 형상을 누르길 바랍니다. 마모는 깎이고 난 값에 대한 입력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상을 눌러줍니다. 1번, 3번, 5번, 7번 값들이 있는데 이 값들은 나 앞전에 실습을 했던 사람이 공구의 길이 보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드래그를 해서 딜리트로 지워줍니다. 지워주고 요 지금 저희가 1번 공구이기 때문에 1번 공구의 Z값, Z값에다가 Z0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래쪽에 측정 이렇게 나오는데 측정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 포스를 눌러서 지금 기계좌표 값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절대좌표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좌표 값에 -523.050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값이 포스를 눌렀을 때 이 값이 일치하는지 지금 저희는 여기 절대좌표가 되는데 이게 기계좌표 값이 맞는지 이 기계좌표 값에 이 값과 이 값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장비에서 보면은 기계좌표 값에 Z 값이 Z0점 측정을 했을 때 이 값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X좌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X좌표는 Z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X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씩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내리면 터치가 되는데 이 터치가 되고 나서 오른쪽으로 Z 방향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공을 조금씩 하고 있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빼고 난 다음에 가공을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지를 하고 이렇게 돌려보면은 윗부분이 가공이 됐지만 아랫부분이 가공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 0.5mm 100을 눌러서 한 5칸 정도 내려가서 가공을 하고 정지를 해보면은 전체가 다 깎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장비에서 가공을 했을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값을 버니어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파이 50짜리를 가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재면은 49.7mm 정도, 49.5에서 49.7mm 이런 값들이 나옵니다. 버니어로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옵셋 키에서 1번에 버니어나 마이크로미터로 잰 값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GVCNC이기 때문에 이 값을 저희 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X50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X50을 여기에 X50 여기 밑에 측정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90이 나왔는데 이 값은 어떤 값이냐 하면은, 자, 포스를 갔을 때 이 기기좌표 값 340.340에다가 저희가 뭐 49.7mm를 계산했다 그러면은 그 값을 더한 값입니다. 저희는 지금 50을 입력했기 때문에 50.0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 두 개를 더한 390.340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시 포스를 가게 되면 여기에 390.340 이렇게 나왔죠? X와 Z 값, 1번 공구의 공작물 좌표계 설정 값을 저희가 입력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3번과 5번도 입력을 해줄 건데요. 공구 툴 체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작물에서 멀찌감치 떨어뜨려 줍니다. 너무 가까이에서 공작물을 툴 체인지를 하다가 보면은 이 공구와 공작물 충돌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로 빼주고 여기서 터렛을 눌러서 2번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3번 공구가 이렇게 교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Shift-W로 공작물을 회전을 시켜주고요. 핸들 버튼을 눌러서 근처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터치를 살짝 Z 방향으로 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터치를 하면 이렇게 깎이는 것이 보이죠? 그럴 때는 X 방향으로 이렇게 아랫부분을 다 깎고요. 이 부분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 부분을 Z0으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3번 컷에 갖다 놓고 Z0. 측정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값이 기기좌표 값에 Z 값과 X 값이 맞는지 마이너스 523.150입니다. 이 값들을 여기 저대로 적었는지, 지금은 저희가 절대좌표 값이랑 기계좌표 값이 같기 때문에 이 값이 그대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X좌표도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Z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X로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이동을 살짝 이렇게 터치를 하고 Z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깎지 않아도 됩니다. 살짝 이렇게 깎았습니다. 버니어가 이렇게 들어가서 치수를 제일 정도만 깎아도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니어를 여기서까지 버니어를 재서 치수가 아까 전에가 49.7mm가 나왔다 그러면 아마 거의 49.7mm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50.0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50.0 측정 이렇게 하면 여기 390.460이 나오는데 여기 기계좌표일 때 340.460에다가 저희가 50mm라고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 50.0을 합친 값이 이 값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입력을 다 했으면 Z 값으로 자, 멀찌감치 이렇게 빼주고 나서 다시 터렛을 2번 눌러서 5번 공구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공작물 근처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Z로 이렇게 천천히 곱하기 10으로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변하는 점, 실제 장비에서는 소리가 끼리릭 하고 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가 되었으면 Z 방향으로, X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깎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서 마찬가지로 5번 공구에 Z0. 측정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고요. 여기에 기계좌표다 그러면 Z값 529.950이 여기에 그대로 일치가 되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X 방향도 마찬가지로 살짝 이렇게 터치를 하고 나서 Z 방향으로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빼서
쭉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뒤로 확실히 빼고 이 부분도 여기까지 버니어를 재서 거의 49.7mm가 나왔다고 하면 거기서 49.7mm 나오겠죠. 50.0이라고 버니어가 없으니까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정도 기계좌표의 340.580에다가 우리가 측정값을 더한 값이 여기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번, 3번, 5번 공구에 공구 옵셋을 저희가 X와 Z 좌표를 모두 다 입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뒷면 가공이기 때문에 나사 가공이었기 때문에 7번을 나사 가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 가공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되고요. 나사 가공은 특별히 다른 바이트들보다 조금 더 약하기 때문에 회전을 하지 않고 나사 바이트를 정면을 놓고 봤을 때 나사 바이트 끝을 회전을 시키지 않고 근처 쪽으로만 이동해서 X와 Z 좌표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종이를 밑에 깐다든가 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사 바이트는 바이트 팁 끝이 약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고요. 1차 가공이 끝난 다음에 2차 가공은 지금과 동일하게 해주면 됩니다. 공구 부정을 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작물 길이가 100mm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공작물 길이가 한 94mm, 95mm이기 때문에 5mm 정도의 길이를 가공을 해줘도 됩니다. 이 길이를 일일이 수동으로 가공을 해도 되고요. 또는 Z값에서 공구 길이 보정해서 길이를 측정해서 Z에 0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만큼 1.6이다, 2.0이다 이런 값들을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실행안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고 오늘은 1차 가공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했으면 스핀들을 정지를 하고요. 원점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F로 원점 복귀를 눌러서 X좌표와 Z좌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좌표가 0,0으로 확실하게 이동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자, 여기 프로그램을 저희가 불러내고요. 그래서 오토 모드로 싱글 블럭으로 한번 처음에 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셋을 눌러서 싱글 블럭으로 이렇게 1번 공구를 바꾸고 나서 뷰 방향을 정면으로 가공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싱글 블록을 끄고 자동 모드로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바이트까지 가공을 이렇게 다 했고요. 자, 그러면 측정을 들어가서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직을 눌러서 이 점과 이 점의 치수가 45인지, 요게 49인지, 수평을 홈이 5mm인지 이런 치수가 도면과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GVCNC로 공구 옵셋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요약해서 말하자면 셋 옵셋에 들어가서 1번, 3번, 5번, 7번 공구를 터치를 해서 X와 Z 좌표 값을 넣어주는데 Z는 Z 0점을 넣어주시면 되고 X는 터치를 하고 버니어로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값에 측정한 값을 그대로 넣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 입력 값이 여기 기계좌표 값에 X와 Z 값이 맞는지 확인을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Z는 Z 값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고요. X는 X에서 측정 값을 합한 값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서 공구 보정 값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공구를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몇 번 연습을 해보고 직접 장비에 내려가서 실제 가공을 해본다면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연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모의 가공을 통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여러 번 하고 나서 연습 시간을 줄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